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을 뜨겁게 만들었던 국민연금 아닙니까? 1988년도에 시작된 우리 국민연금, 지금 시행한 지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근 전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파행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정돈되지 않는 그 뉴스들이 나와서 혹자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전국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요, 사실 이 독일의 철혈재상으로 알려졌던 비스마르크가 처음 시도한 거죠. 비스마르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국민연금은 인구가 증가되는 한 사회 연대 공적 연금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죠. 우리는 그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가 한참일 때 이게 준비가 돼서 88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도 뭐 그러한 세대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을 실시하려고 하면서 국민연금에서 뭐 쓴다는 등,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삼성 울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국민연금이 그 합병을 승인함으로 해서의 여러가지 국민연금의 재정에 손실을 가져준 것이 국민적인 불신을 아주 증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이 부산에 와서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요. 오늘 제가 크게 그 자리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주장을 했죠. 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이 그 자의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한 그게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이란 기금을 국가 예산 편성이나 재정 집행 시 국민연금 기금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엄격한 법 명문화를 제가 주장하고 왔습니다. 대개 요즘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하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그 내부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기금을 국민연금을 집행하는 용도 외에는 그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 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라든지 이 운영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해야 되겠다. 필요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연금의 이사장을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파견하지 말고 내부 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승진하고
그러한 국민연금의 그 일한 결과를 사회 시민단체나 감사원감사를 통해 가지고 엄격하게 감사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국민연금 운용 부서를 조금 더 몇 개 부서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고도화하면서 그분들의 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그 종사자들한테 일정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전주로 가고 나서는 아주 본부장이 없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원래의 정치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알려졌죠. 그래서 제 생각은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거로 믿습니다만 이 국민연금의 그 집행 과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부 압력이나 압박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그것을 다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한 것은 이 국민연금이 대전제가 출산율이, 학계 출산율이 2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노령화 어떤 그런 일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이길 수 있는 대전제는 뭐니 해도 학계 출산율이 일정하게 스테디하게 생애 출산 가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게 2명은 되어야 된다.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게 일정한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많은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점차 정밀하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백악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자녀의 출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또 일정한 일자리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징수할 때의 상한선 조정 문제 이런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이렇게 서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이런 어떤 타협이 일어나야만이 이 출산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 한국의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이걸 대정요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러한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민연금 해법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패널도 그랬고 방청석에 있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유사한 질문을 거듭 반복이 됐었는데요. 하여간 제가 그 3가지를 강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거가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아주 미세한 부분도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도를 자꾸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국민연금 최초에 도입할 때는 소득 대체율이 70%였는데 지금 어느새 45% 정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노후 보장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소득 대체율을 계속 이렇게 다운시켜서는 절대로 노후 보장 제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불신을 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지금 오늘 이사장이 답변하면서 항상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도 계속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국민연금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마 국민의 절대 다수일 거로 생각하고, 사실은 국민연금을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국민연금만큼 안정성이 있는 것만큼도 사실 다른 금융상품을 보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자의적인 어떤 그런 결정으로 해서 사실은 국민의 불신을 많이 이렇게 자아내고 있고, 실제로 국민연금이 이 안정성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 이사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분도 나중에 인사할 때 상당히 노력하다가 거의 국민연금 직업의 명문화도 거의 될 뻔했는데 아쉽게도 달성하지 못하고 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질문과 응답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국민연금을 자꾸 제도를 바꾸면서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정서상에도 맞지 않고요. 필요하면 이 지금까지의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어서 기금화해 왔는데, 이 건강보험료처럼 부가 방식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계획을 하되, 그 계획의 대전제는 국민들이 내가 낸 것만큼 받을 수 있다는 명문화를 통해서 자금의 고갈식이 오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60년 연금 고갈 시기를 예측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3, 4년 당겨준다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의 상당한 부분은 국민연금의 얼개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정권마다 불신의 국민연금 집행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쯤은 국민연금의 어떤 그런 방식이,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일대 전환하면서 국민연금이 공적 구조로서 사회연대 개념으로서 현 시대와 다가오는 후 세대들 간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연금 징수가 2125만 명, 수령자들이 지금 한 500만 명쯤 되고 있죠.
사실은 이 국민연금의 장점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실제 국민연금이 한 40년 정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가입을 해야만이 소득 대체율 50% 같으면 100만 원씩 이렇게 했을 때 50% 대체율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 20년 전으로 해서 이렇게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5% 내외의 실질 소득 대체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노후 보장으로서는 좀 미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차제에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어야 되고요. 저는 상세하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크게 빨리 조속히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서 전 사회 직능단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토론과 공감, 서로의 어떤 그런 확인,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도 주장을 하고요. 국민연금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는 이 수익비가 탁월하다는 것은 공부를 좀 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또 저를 아는 모든 우리 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금만 더 공부하셔가지고요, 잘 알지 못하는 불안감에서는 일단 빠져나오시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가입자 수와 수급자의 교차 시기가 2045년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지금 저출산 문제도 일부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제 성장률도 저성장 기조에서 다시 획기적인 고성장 기조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은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현재의 제도적으로 운용상 이렇게 미비한 점은 법률로서 빨리 뒷받침하고 국민들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설득하게 되면 아마 좋은 도출안이 나와서 이 국민연금이야말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강보험료, 건강의료 체계도 사실은 상당히 고쳐야 될 점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민영화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할 뻔했었는데요.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처럼 아주 탁월한 세계에서 공적 부조 연금 제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으고 하는데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